저는 북한에서 15년간 조종사로 일했습니다. 평양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고 남편도 조종사였습니다. 한 탈북 여성 조종사가 밝힌 북한 항공계의 실상과 그녀의 목숨을 건 선택. 2021년 5월 그녀는 코로나 의료물자 수송 임무 중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북한군 요격기가 뒤쫓는 상황에서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가을, 저는 평양 순안공항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려항공 소속 부기장, 북한에서는 드문 여자 조종사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비행은 어떠냐? 남편이 무전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남편도 조종사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을 나는 동료이자 부부였죠. 순조로워요. 베이징까지 2시간이면 되겠어요. 저는 계기판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조종사가 된 건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군 장성이셨어요.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순환비행장에 가면 커다란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 비행기들이 보이냐? 저건 우리 공화국의 힘이란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저는 하늘을 나는 게 꿈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 창광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에서도 제일 좋은 동네죠. 어머니는 의과대학 교수셨고 우리 집은 3대째 공군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까지 그런 집안 배경이 있었기에 제가 여자 몸으로 조종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녁이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평양냉면을 먹으며 딸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조종사 되고 싶어. 고등중학교 5학년인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우리 딸도 하늘을 날아야지. 하지만 한편으론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무렵 중국에서 이상한 병이 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더군요. 베이징 노선을 오가던 저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공항에 마스크 쓴 사람들이 늘어나고 체온 검사가 시작되었죠. 별것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평양 하늘은 넓었지만 제가 날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그게 전부였죠. 가끔 조종석에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같은 하늘인데 왜 우리는 그곳으로 날 수 없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의 잠든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옆방에서 주무시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야간 비행 중이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유일까?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가을, 저는 평양 순안공항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려항공 소속 부기장, 북한에서는 드문 여자 조종사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비행은 어떠냐? 남편이 무전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남편도 조종사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을 나는 동료이자 부부였죠. 순조로워요. 베이징까지 2시간이면 되겠어요. 저는 계기판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조종사가 된 건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군 장성이셨어요.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순환비행장에 가면 커다란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 비행기들이 보이냐? 저건 우리 공화국의 힘이란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저는 하늘을 나는 게 꿈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 창광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에서도 제일 좋은 동네죠. 어머니는 의과대학 교수셨고 우리 집은 3대째 공군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까지 그런 집안 배경이 있었기에
제가 여자 몸으로 조종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녁이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평양냉면을 먹으며 딸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조종사 되고 싶어. 고등중학교 5학년인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우리 딸도 하늘을 날아야지. 하지만 한편으론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무렵 중국에서 이상한 병이 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더군요. 베이징 노선을 오가던 저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공항에 마스크 쓴 사람들이 늘어나고 체온 검사가 시작되었죠. 별것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평양 하늘은 넓었지만 제가 날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그게 전부였죠. 가끔 조종석에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같은 하늘인데 왜 우리는 그곳으로 날 수 없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의 잠든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옆방에서 주무시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야간 비행 중이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유일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우리 집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딸의 대학 입학이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입학시험을 칠 수 없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죠. 딸은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엄마, 내 친구들은 다 입학했는데 나만.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종사였기에, 해외를 다녔기에, 우리 딸이 이렇게 감시를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힘들어했습니다. 국내선만 간간히 띄우는 상황이라 수입이 끊겼습니다. 평양에 살면서도 먹고 살기가 빠듯해졌죠. 예전에는 베이징에서 돌아올 때 이것저것 사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장마당에서 쌀 한 가마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쌀값이 또 올랐습니다. 장마당에서 아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1kg에 5,000원 하던 게 이제 10,000원도 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저는 그분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양 엘리트라고 해도 수입이 없으면 똑같았으니까요. 더 힘든 건 감시였습니다. 어느 날 보이부 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김수진 동무, 베이징 노선 다닐 때 접촉한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 주시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적었습니다. 호텔 직원, 공항 관계자, 심지어 식당 종업원까지. 왜 이 사람과 2번이나 대화를 했소? 보이부 사람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식당에서 주문할 때 저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요즘 같은 때는 사소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기장 가족처럼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건 저희 부부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우세요?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난방이 안 돼서 말이다. 석탄도 구하기 힘들고.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님이셨던 어머니가 추위에 떨고 계신 겁니다. 엄마, 병원 약은 좀 나아졌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진통제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다. 환자들이 그냥 아파하다가 가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늘은 어디나 똑같이 파란데 왜 우리는 여기서만 살아야 해? 17살 딸의 질문.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딸의 미래가 여기에는 없다고.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국경은 닫혔고
중국으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조종사인 저도 갇힌 새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비행기가 있잖아. 그 생각은 처음엔 미친 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탈출한다고? 하지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해보니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2021년 4월, 기회가 왔습니다. 제한적으로 국제선을 재개한다. 중국으로 코로나 의료물자를 수송할 조종사를 선발한다. 당에서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수진 동무가? 여자가 그런 중요한 임무를? 항공사 당 비서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원이자 모범 노동자였죠. 동무. 제가 평양 베이징 노선을 100번도 넘게 다녔습니다. 눈 감고도 날 수 있습니다. 제 말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체제에 충성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만약 제 계획을 알면 저를 막을 겁니다. 아니,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원의 의무니까요. 밤마다 딸방에 들어가 잠든 얼굴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꼭 살려낼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딸은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였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니까요.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옛날 비행 자료를 뒤졌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거리, 연료 소비량, 비행 시간,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만약 베이징으로 가는 척하다가 항로를 틀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딸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5월 초, 딸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우리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남쪽으로 가는 거야. 대한민국으로. 제 말에 딸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우리 죽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를 믿어. 엄마가 15년 동안 하늘을 날았잖아. 꼭 살려줄게. 딸은 며칠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아빠는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라도 살아야 해.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엄마, 제가 다음 주에 베이징 가는 비행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우리 딸이 또 하늘을 나는구나.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어머니는 모르셨죠.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그냥 다녀오면 되지. 저는 대답 대신 한 번 더 꼭 안아드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금방 다녀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비행 전날 밤,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평양 외곽, 작은 언덕 위에 아버지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버지, 딸이 왔어요. 아버지가 하늘을 날라고 하셔서 이제 정말 자유롭게 날아보려고 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켜봐 주세요. 마지막 비행, 부디 무사하게. 2021년 5월 15일, 그날의 평양 하늘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고려항공 4243편, 이륙허가. 관제탑에서 교신이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옆자리에는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승무원 명목으로 태운 거였죠. 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딸이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믿어.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륙, 평양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남편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4243편, 베이징 방향으로 항로 유지하시오. 관제탑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조종관을 남쪽으로 틀고 있었습니다. 고도 5000m.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엄마, 정말 하는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저는 비행기를 남쪽으로 급선을 시켰습니다. 4243편. 항로 이탈. 즉각 복귀하라. 관제탑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전투기 발진.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레이더에 2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요격기였습니다. 저런. 저는 속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엄마, 뒤에서 따라와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급강하시켰습니다. 15년 조종 경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산을 피하고 골짜기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사격한다. 무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낮은 고도 때문에 그들도 쉽게 쏠 수 없었던 거죠. 하느님, 부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딸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앞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서해였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더. 저는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요격기들은 여전히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런, 계산보다 연료 소비가 빨랐습니다. 급선회하고 급강하느라 연료를 너무 많이 썼던 겁니다. 남은 연료 10%. 계기판이 경고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 위를 날았습니다. NLL, 북방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뒤따르던 요격기들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넘어올 수 없었던 겁니다. 엄마, 그만 쫓아와요. 딸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연료 5%. 저는 비상 주파수를 틀었습니다. 여기는 북에서 온 비행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연료가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F-15가 출격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3%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손잡아. 우리 꼭 살아남는다. 좌측에 전투기가 접근합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대한 F-15K 전투기 2대가 양옆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북에서 오신 조종사님, 들리십니까? 헤드폰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네, 들립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희가 인천공항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진정하시고 저희를 따라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든든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투기들이 양옆에서 호위했습니다. 북에서는 총을 쏘던 전투기가, 남에서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같은 비행기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엄마, 우리 정말 살았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우리 살았어. 이제 자유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경고. 연료 3%. 계기판이 빨갛게 깜빡였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과 교신이 연결되었습니다. 북에서 오신 항공기.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현재 연료 상태가 어떻습니까? 3%. 아니, 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항공기 착륙을 중지합니다. 활주로를 비웁니다. 소방차와 구급차를 대기시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육지가 보여요. 멀리 인천 앞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료 게이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제가 사라진 걸 아셨을까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항공기, 인천공항이 보이십니까? 관제탑에서 물었습니다. 네, 보입니다. 멀리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그 길고 긴 활주로가 그날따라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연료 1%. 경고음이 더 커졌습니다. 착륙 허가. 활주로 33. 즉시 착륙하세요. 관제탑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고도를 낮췄습니다. 15년 경력의 모든 기술을 쏟아부을 때였습니다. 수진아, 안전벨트 확인. 딸이 안전벨트를 다시 조였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500m, 300m, 100m. 그때였습니다. 경고. 좌측 엔진 정지.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연료가 바닥난 겁니다. 안 돼. 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한쪽 엔진만으로도 착륙은 가능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해낼게.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삑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조종관의 이마를 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소방차들이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딸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헤드폰에서 관제탑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5월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북에서 느끼던 바람과 같은 바람인데 왜인지 달랐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으니까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계단 아래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 의료진, 그리고 군인들.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북에서 군인은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무사히 오셔서 다행입니다. 한 젊은 공군 장교가 격려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우리한테 웃어요. 딸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에서는 군인이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군인들은 따뜻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의료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죠. 여기 앉으세요. 누군가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물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이 물도 공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네,
그럼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꿈 아니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꿈이 아니야. 진짜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잠시 후 정부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북에서 당 간부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자동차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총 든 군인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기 편의점이에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24시간 연다고 써 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밤에도 가게가 문을 연다고?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배고프시죠? 뭐 드실래요?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도시락이 왔습니다. 김밥, 삼각김밥, 샌드위치. 이렇게 많이요. 딸이 놀랐습니다. 다 드셔도 돼요. 부족하면 더 시킬게요.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희고 윤기가 났습니다. 북에서 먹던 쌀과는 달랐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엄마, 우리 이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배고프지 않아도 돼. 차는 경기도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요. 거기서 석 달 정도 생활하시면서 대한민국 생활을 배우시면 됩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북에서 보던 석양과 같은 석양인데 왜인지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진아, 저 하늘 봐. 제가 말했습니다. 딸도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가 저 하늘을 날았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최고예요. 하지만 기쁨과 함께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 남편.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보,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되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그럴 거야.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야. 차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사 부기장으로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이렇게 매워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북에서는 인터넷도 자유롭게 못했는데 여기서는 핸드폰 하나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북한 소식을 찾아봤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남편과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이 물었습니다. 딸은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투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힘들어했지만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북에서 왔어? 신기하다. 이것도 처음이야.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제일 놀란 건 마트였습니다. 처음 대형마트에 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쌀, 고기, 과일, 채소, 모든 게 넘쳐났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제가 물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김치가 더 아삭하고 고기가 더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이 냉면 평양냉면 맞아요? 딸이 물었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 하지만 맛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조종사 자격을 다시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15년 조종사였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딸이 학교 갈 때 저도 학원에 갔습니다. 엄마, 파이팅! 딸이 응원해줬습니다.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종사니까요. 드디어 자격을 땄을 때 딸과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응, 우리 해냈어. 그날 저녁 처음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에서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고기를 실컷 먹는 거.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비행을 합니다. 인천에서 제주도, 인천에서 부산. 대한민국 하늘을 자유롭게 납니다. 조종석에 앉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자유구나. 가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남편이 계십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수진이도 잘 크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항공 관련 학과에 들어갔죠. 엄마처럼 조종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자유로운 하늘에서요. 딸의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조종사였습니다. 하늘을 날았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새장 속의 새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유란 게 뭔지 아세요? 배고프지 않은 것, 무서워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기시겠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딸이 잘 살고 있어요. 손녀도 훌륭하게 크고 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통일된 하늘에서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평양하늘도 자유로워질 거라고.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평양 순환공항에 착륙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어머니, 딸이 왔어요. 자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저는 대한민국 하늘을 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감사합니다.